130회 시험 치고 130회에서 131회 거를 건질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뭐를 좀 알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 개념에서 시작되어서 130회는 지나갔잖아요. 뭐 붙었든 안 붙었든 다 지나갔고 앞으로 나오는 걸 또 좀 정리해보자는 거지. 그 중에서 좀 알고 갔으면 좋을 기초 개념과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문제들을 10점짜리 형태로 먼저 분류해서 잘게 쪼개가지고 익힘의 과정을 좀 거치려고요. 1번입니다. 조도의 개념 혹시 아십니까? 하는 거죠. 조도 위에다가 쓰죠. 우리가 밝기를 나타내는 형태의 소방의 적용은 딱 세 가지만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밝다. 휘도가 있는데 휘도는 적용 안 하고 있었어요. 왜 휘도를 적용 안 시킵니까? 하면 휘도 측면과 조도 측면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도는 뭡니까? 조도는 비춰진 면의 밝기거든요. 이해됩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밝다. 이게 뭐 광속, 발레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 면이 발레 이렇게. 여기가 조도가 됩니다. 조도. 근데 같은 조도인데도 바라보는 입장에서 밝기는 다 달라지죠. 이렇게 쳐다본 사람도 있고 이렇게 휘도가 됩니다. 측면만 이해합시다. 조도, 휘도. 그 다음에 정량하진 않지만 잘 보여 안 보여? 식별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나 하는 거죠. 식별도. 조도, 휘도, 식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준이 조도에 국한되었다면 지금은 휘도로 보고 있습니다. 휘도. 그래서 면의 밝기도 중요하지만 밝기를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당연한 말이다, 그죠? 그래서 기준이 조도, 휘도, 식별도로 되어 있구나를 딱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소방에 적용시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막 불만이죠, 불만. 비상조명등만 딱 생각해보면. 나쁜 의미로 비상조명등은 소방에 1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막말로 얘기하면. 비상조명등이 왜 필요합니까? 비상조명등이 왜 필요해요? 아니, 뭐, 밝게 찾아,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리 와, 이리 와, 등. 무슨 등? 무슨 등? 이리 오면 돼. 저 안 보입니까? 밖으로 나가는 때. 유도등. 소방은 유도등만 필요합니다, 유도등. 무슨 조명등이 필요합니까? 조명등 전혀 필요 없어요. 유도등만 설치해야 됩니다, 유도등. 유도등을 최대한 많이 설치해서 해결해야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래야지. 비상조명등은 밝기만 조성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 어디로 가야 됩니까? 피난하고 탈출하고 구조하고 사람 구하고 도망가고 설비 연동시키러 가야 되는데 비상조명등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유도등. 그렇죠? 비상조명등은 알아만 가는 거지. 근데 두 개가 성격이 비슷하죠. 같은 밝기. 줄 쳐볼까요? 전부 다 일룩스로 되어 있죠. 일룩스로 탈출은 이것이 지금 가보면 압니다. 일룩스에 가서 탈출이 되는지 보면 안다고. 저 같은 사람이 야맹증이 좀 있는데 구르는 거죠, 계단 같은데. 그렇죠?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있죠. 심지어 객석유도등은요 0.2룩스입니다. 1룩스의 5분의 1. 그렇다 보니까 계단 통로 유도등의 지금 객석 유도등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하면 측면에서는 이게 불이 켜진지 안 켜진지 거의 안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지잖아요. 가다가 불 켜져 있네 라고 도망가는 거야. 불 켜져 있네 라면서. 밝게 하지, 밝게. 최근에 게시판에 글도 뜨고 제가 이제 모 건축물 그렇죠? 가서 했는데 그 게임 경기하는 경기장 같은 데 곳이었거든요. 대형 유도등 여기 있는 거 까만색으로 가렸더라고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 대회 장소인데 유도등이 방송에 지장을 받는다고 가려놨더라고요. 많이 방해는 받죠. 선수들이 경기 막 해야 되는데 집중력도 떨어뜨리고. 그럼 뭘로 바꾸면 됩니까? 몇 선씩? 3선씩 바꾸면 됩니다. 3선씩. 그리고 제일 처음에 경기 시작할 때 점등을 다 한번 시켜주는 거야.
야, 여기에 이 자식아, 너 정신 차리고 있어. 불 한번 다 켜주고. 그 다음부터 경계할 때 불 끄는 거예요. 화재 발생하면 연동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걸 가려. 독특한 나라더라고. 그죠? 그래서 2선식이 가장 기본이지만 안 되면 3선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3선식. 저걸 왜 가리냐고. 이렇게. 그죠? 특히나 또 많이 가려진 데가 어딥니까? 병원 가봤습니까? 병원에 실마다 환자들이 잠 못 잔다고 유도등 밝아가지고 다 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로 가리고 뭐로 가리고. 골치 아픈 나라죠. 이렇게 보시고 넘어갑시다. 저도 똑같이 잘 쓰셨죠? 잘 썼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딱 생각합시다. 심룩수. 앞으로는 심룩수다. 그렇죠? 더 놀라운 점을 압니까? 이렇게 비상조명등이 복도에 쭉 형성되어 있어요. 설치 높이 비상조명등 됐어요. 그죠? 놀라운 점은 등과 등 사이에 가운데 측정했어요. 몇 룩스 나와야 됩니까? 몇 룩스 나와야 될까요? 몇 룩스? 1룩스 나와야 되잖아요. 1룩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모르시는 분 엄청 많아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얘기할까요? 안 나오니까 얘기할까요? 안 나오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점입니다. 놀라운 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광에 관련돼 있는 개수가 있습니다. 조광표가 있죠. 형태. D 몇 번 등, 몇 번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등은 설치 높이와 높이에 따른 1룩스 이상의 반경을 표시해주는 숫자입니다. 그거와 그거 사이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1룩스를 다 맞추려면요 4m, 5m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됩니다. 등을. 불가능합니다. 그럼 기준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그래서 결국은 전체의 길이에서 1룩스 이상 되는 거리가 몇 미터 있는 정도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1룩스 이상 나와서 밝기가 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온다고? 우리 15m 간격이 있으면 여기서 등 있잖아요. 등. 저기 보이는 거. 저기 등이네요. 뛰어가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요 주변이 밝고 요 주변이 밝고 여기는 암흑이고 이렇게 탈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다 깔아놨을 것 같죠? 불나보면 압니다. 넘어갑시다. 방화벽. 방화벽도 답을 안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방화벽 답 잘 썼던데. 왜 안 썼지? 다시 좀 수정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시험 욕을 좀 했죠. 쌍욕을. 성능 위주 가이드라인이 좋죠. 왜? 방향성이니까. 현재 법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형태가 설명이 잘 돼 있단 말이야. 좋아. 그런데 좋은 것들도 한두 번이지. 아니 몸에 좋으면 녹용과 산삼을 매일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죽어요. 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죠? 좋은 것도 정도가 있지. 전체 문제에서 1개 정도 나왔어. 성능 위주. 좋아. 앞으로 방향성 좋지. 이거 성능 위주밖에 안 냈잖아요. 노원 시험에. 뭐 하자는 겁니까, 그거? 성능 위주,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게지. 야, 법 문제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이렇게. 인력관리공단에서. 법은 너무 많이 내는 건 안 됩니다. 내지 마세요. 다들 이제 출제위원 들어가가지고 법 많이 내지 맙시다. 또 그래도 법 많이 내는 놈이란다.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런데 이건 뭐야? 법 내지 말라 했더니 가이드라인만 주구장창 내는. 그러면서 출제위원비를 받는. 한마디로 그 새끼는 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뿌듯한 거지. 야, 성능이 좀 중요하잖아. 방향성은 좋아. 그 뭐 기술사,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술사 시험 이름 바꾸는 겁니다. 기술사 암기대회. 가이드라인 외운 놈 합격.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구두 시험 치면 되잖아요. 따다랑 따다 이러면서 기술사 암기대회 이러면서 출연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가이드라인 외우겠습니다. 줄줄줄줄줄 상과 기술사 이러면서 나가면 되는 거야. 생각을 전혀 할 필요 없는 거지. 그렇게 냈다니까 지금. 저 엄청 쌍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그죠? 적당히 해야지, 뭔가.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 좋아. 그럼 한 개 이렇게 내고, 이렇게 좋잖아요. 뭐 이걸 그렇게 판을 깔아. 이번에 그 내신 분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제 그만 출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든지. 소방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서두에 뭘 했냐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NFPA, 미국 소방기술사는 오픈북이라고 했었죠. 법을 아는데 외우지 않는 거예요. 법을 왜 외우지 않습니까? 법은 고정이에요, 변화예요? 수시로 변화된다니까. 그 판단하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어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법전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뭡니까? 기술북을 들고 다닌다니까. 그 가가지고 맞춰가지고 찾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펴면서 서로 논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지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최근 개정을 쭉 갖고 오는 거지. 아, 바뀌었네. 다시 한번 이거 의논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머리 안 넣는다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기술사 가면 돼요. 야, 37페이지 그거 있잖아, 그거. 성능유지 가이드라인 줄줄줄줄 알지? 그 상대편에서, 이 미친 새끼 그거 어떻게 왜 했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법고시도 오픈북이잖아요. 근데 뭐는 중요해요? 판례가 중요하거든. 판례는 외워가야 되는 거예요. 법은 고정값. 움직이는 것들은 정리하는 거지.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법처럼 쓰는 거를. 외워봐, 이 자식아. 그걸 외우면 현장에서 줄줄줄 해서 외우면 칩니까? 한두 달만 지나면 멍해서 감리하고 있는데. 법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찾는 문제를 자꾸 많이 내면 안 되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나쁜 의미로 뭡니까? 소방 경력이 전무한 아무것도 모르는 20, 30대가 기술사 합격되는 거예요. 판단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외워. 물론 외워야 될 것들도 많이 있지. 그런데 그게 과연 좋은 방향일까요? 그런 거지. 젊은 에너지. 그렇다 보니까 됐습니다. 내가 올 건이죠. 이런 거. 그런 의미에서 전 이번 문제는 좀 쌍욕이었습니다. 답은 잘 적었죠. 좋은 내용입니다. 너무 잘 적었어요. 마찬가지로 물류, 성능인지 설계 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 있는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있는 문제 만약에 봅시다. 진짜 그 사람이 출제한다고 양심이 있으면 물류 창고형 판매 시설의 하자 중에 높은 장소에 성능 위주 설계할 때 경보 피난 방화를 내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서 각종 자료를 찾고 데이터를 준비했어. 답을 적었어. 점수가 나올까요? 나와야 돼. 난 논문도 더 봤어. 근데 이 사람은 채점 뭘로 매깁니까? 가이드라인이 없던데 이런 거예요. 그 소방이 발전이 하는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 외운 사람만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문제는 열린 문제야 되는데 점수를 받아보면 낮아요. 왜 점수가 낮습니까? 내가 진짜 하재하중 연구하고 하재하중이 높은 장소니까 하재하중 문제 막 쓰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그죠? 하중을 계산해갖고 일반 건축물보다 하재하중이 높고 막 쓴단 말이야. 근데 아무런 점수를 못 받아. 왜 못 받아요? 가이드라인이 없는 내용이라서. 그게 뭡니까 이게? 이런 거지. 또 흥분되네. 문제 풀이할 때 짜증났는데. 그런 새끼는 아니고 그런 분들은 진짜 출제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요거 그대로 안 쓰면 점수 없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응? 법도 아닌데. 그러니까 법처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왔습니다. 포크 핫스모그 테스트죠. 이건 이제 수업 시간 때 한 번 말씀드린 대로 핫스모그 테스트에 대한 목적과 준비와 절차도를 좀 더 먼저 알고 가십시오. 절차. 그죠? 절차도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이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 넘버1은 도어판 테스트입니다. 도어판 테스트는 무조건 1번이에요. 1번. 무조건. 출제 빈도상 1번. 두 번째는요, 펌프 성능 시험 2번입니다. 펌프 성능 시험에 대한 절차, 개념, 그죠? 적용하는 거. 체절, 그죠? 전격, 그리고 최대, 과부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잘 안 나오는 범위인데, 그 다음에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한 작동 순서도.
가스기사 설비, 대표적인 분말도 있고 CO2도 있죠. 두 가지 갖고 가죠. 그 다음에 한 세네 번째쯤 되는 형태가, 네다섯 번째쯤 되는 형태가 핫스모그 테스트입니다. 빈도는 낮은데 이건 절차를 알고 가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편하다는 거지. 넘어갑시다. 읽어보시고. 이 문제 나오고 제가 좀 많이 웃었죠. 이제 부끄러워서 웃었고 놀라워서 웃었습니다. 그렇죠? 성능위조 설계 대상이 있고 변경신고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법은 개정돼서 변경신고 대상이 없어졌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러면 없어진 법을 적어야 됩니까? 없어졌어요 라고 적어야 됩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없어졌는데 22년 12월 1일자로 없어졌어요. 변경신고 신고 대상 자체가. 근데 출제를 해버렸네. 그만큼 출제하는 사람의 퀄리티가 수준이 잘 안 보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것도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간이 칸막이도 법 없어지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나왔더라고. 법 없어진 법에 대한 아쉬움인가? 왜 냈을까요? 이렇게. 근데도 그거 안 쓴 사람은 또 점수가 없는 거지. 참고로 밑에 거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없어졌어요. 근데 아유 좀 띨빵을 주셔도 우리 책에는 있습니다.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될지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해야 될지 아쉽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대체 비싼 것도 없죠. 참고하시고. 연소생성물. 답 잘 적으셨죠. 연소생성물 화상 비열적 손상인 일산화탄소에 대한 농도별 영향 이렇게 해서 대략 좀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농도별 인체 현황은 한 3, 4개 수준 정도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3, 4개 정도에 대한 형태와 조금 더 상세한 설명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 지금 뭐 한 6, 7개 수준으로 쭉 가게 되면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범위만. 그렇죠? 범위만 적으시면 되죠.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화재 플럼과 헤스캐스테드라고 하는, 그죠? 요 분식이 최근에 기출이다, 그죠? 뭐가 있을까요? 라면 이분의 식이 화재 플럼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화재 플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요금 되고, 그림 하나 딱 그리고 이해를 완전히 해놓으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면에 화염의 크기가 있는 거죠. 화염의 크기를 화염의 직경 또는 화염의 둘레 해서도 같이 갖고 올 겁니다. 둘레, 그렇죠? 화염의 크기. 둘레에 따라서 작은 하면 소형, 중형, 대형 있는 거 기억납니까? 대형은 몇 미터? 둘레가 12미터. 중형은 6미터. 소형은 4미터. 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염이 생기죠. 그 다음에 부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일 끝에 간헐적일 때는 온도가 측정이 안 돼요. 온도는 간헐적 온도는 온도계로 보면 이해됩니까? 간헐적인 곳 화염이 커질 때 낮을 때. 그럼 질문하죠. 화염 온도는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불꽃의 온도는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산소하고 완전 연소하는 시점이 제일 높습니다. 어딜까요? 끝. 여기 온도가 제일 높습니다. 안으로 갈수록 온도가 쑥쑥 줄어들죠. 심지에 가까울수록 더 낮고.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피해를 측정해요. 발생되는 양은 Q, 화염 높이는 LF, 화염의 직경은 D. 되겠습니까? 플럼입니다. 플럼. 얘를 누가? 헤스캐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해 줍니다. 이해되지요? 화염의 높이는 공식이 1.02 Q에 뭐 5분의 2 0.3 뒤쪽에 가 있어야지 0.23 빼기 1.02 이게 뭐? 관계식이 형성됩니다.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렇죠? 나름 중요한 내용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지요? 왜 하염 높이가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이 시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갖고 오죠. 하염 높이는 원래 뭐에 비례합니까? 여기 안에 다 적혀 있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뭐에 비례합니까? 직경에 비례합니다. 이해되지요? 연소 때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확산하염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확산하염. 기억납니까?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네. 커지면 길어지고 피해가 더 커져요. 여기까지 합시다. 계속 잡고 있어도 뭐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요식 반드시. 그렇죠? 근데 요거 중요한 부분, 요것만 보면, 요식만 보면 직경에 반비례하게 돼 있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관계식이요, 관계식. 관계식. 그렇죠? 관계식으로 형성돼서 만들어진 거죠. 주된 거는 뭐가 주어지면 열 방출률과 열 방출량이죠. 에너지 방출 속도가 하고 직경만 주어지면 높이를 예측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줄 잘 추천하세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같은 내용이고 10번에는 저는 일부러 했습니다. 지하구, 그렇죠? 지하구의 특징. 그래서 광대식 공기흡입형과 광센서 둘 다를 적용하는데 지금 지하구의 화재안전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도와 높이를 알 수 있는 형태의 감지기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하구 광센서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잘 했습니다. 그죠? 둘 다. 그 다음에 하향식 피난구 앞으로 또 나올 것 같아서 또 냈죠? 기준 외우세요. 그 다음에 교차회로 방식. 그렇죠? 교차회로 방식으로에 사용되는 송배전 여러 가지 다 넣은 거죠, 지금. 그래서 교차회로에 사용되는 송배전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지금 우리나라 방식이죠. 원래 교차회로라는 것은 송배전 방식이 아니어도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송배전 방식을 쓰고 교차회로를 꾸몄을 때 이렇다. 그렇죠? 그래서 특징, 적용되는 소화설비, 어떤 문제점과 대책이 있느냐. 8종 감지기로 극복하면 되겠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두고두고 보실 심의 대상 건축물의 행정 절차와 성능 위주 설계의 행정 절차는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해서 절차를 좀 잘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냈죠. 이렇게. 잘 한번 이해하시고 원래의 형태는 행정 절차에서 뭐가 있습니까? 신고 대상이 있고요. 심의 대상이 있고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 있다. 규모가 좀 더 커질수록. 그렇죠? 신고 수리로 가늠하죠. 그러니까 소방서에 알리지 않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죠? 요렇게 한번 요 문구로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기서. 자, 요게 건축 허가에서 허가 동의가 필요한 대상물이 있습니다. 요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댔어요. 몇 층 이상? 몇 층 이상 대상물? 6층. 연면적 얼마 이상? 400이면 모든 대상물이 되고요. 300이면 300 이상이면 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 재활. 그 다음에 200이면 노유자 그리고 수련시설. 100이면 학교. 그 외에 150 지하층, 무창층, 공연장이면 100 기타 등등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접어두고라도 그 외에도 엄청 많죠. 우리 뭐가 있습니까? 전기제한 장치는 없구나. 발전소,
그렇죠? 발전사업소, 풍력발전소, 또 뭐가 있어요? 지하구, 또 뭐 항공기 경납고 기타 등등 요양병원, 연면적의 규모 없이 무조건입니다. 그죠? 이러한 형태의 규모 이상부터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동의가 필요해요. 허가할 때 동의. 어디에 동의라면 소방서의 동의가 요구되는 거죠. 이 절차를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긴 할게요. 뒤쪽 거에 접더라도 소방서 동의를 요청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형태라면 성능 위주가 되는 거죠. 성능 위주. 성능 위주 설계의 결과가 허가를 가능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요렇게 넘어오면서 대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소방서의 허가 동의를 대신해서 성능 위주 설계를 통과하면 돼요. 규모가 더 커진 거죠. 요때 나온 형태가 5321, 531 지하 8가지입니다. 50층 이상, 30층, 20만, 10만 이상의 창고. 알죠? 5천 터널, 수저 터널, 3만. 알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작은 규모는 뭐합니까? 신고 수리예요. 그러니까 소방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당 관할 구청에서 안 알리고 허가를 내줘버린다고. 소방서에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방서는 확인이 가능할 뿐이지. 절차를 좀 이해해 보세요. 요 정도 규모 돼야 허가를 동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절차를 좀 해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절차들은 비교적 간소하겠죠. 우리가 몰라도 되는 형태고 이때부터는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심의 대상이다, 허가다, 허가 부서다 나와 있고, 착공신고하고, 이건 건축의 착공신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부 내용 이해하고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되겠지. 나머지는 쭉 넘어가셔가지고 보고. 넘어가고 감리 넘어갔네요.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동의 요청 서류 확인하시고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뭘 맞노? 16번까지. 요거는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무. 가이드라인이긴 하나 실무에 가깝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25점짜리는 임시소방시설 많이 했었네요. 그죠? 여기까지만 해서 오늘 가늠하고요. 그 다음에 본 수업을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문제를 매주 하루에 한 문제 이상 풀면 우스갯소리지만 1년 이내 무조건 학교 가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게도 문제를 준비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면 나머지 시간은 무조건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암기를 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암기는 제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몇 시간 해라 이런 말을 못 합니다. 근데 공부 시간은 하루에 3시간 정도 하셔야 돼요. 정리할 때 하루 3시간 어떻게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도 나가는 거 복습도 하시고 따로 정리하시고 3시간은 집중해서 하시는데 그럼 그 3시간이 암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암기 3시간 해도 한 문제 외울까 말까거든요. 눈만 뜨면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뭐해? 외우지. 화장실에서 외우고 서서 외우고 기차에서 외우고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식사하시고